안녕하십니까. HP 아루바 네트워킹 조용훈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세션에 이어서 iOS 10의 무선 포워딩 모드 중에 터널 모드와 믹스 모드에 대해서 설명 및 데모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진행했었던 내용들 그대로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HP 아루바 센트럴이라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아루바의 디바이스들을 관리, 모니터링,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iOS 10은 무선에 관련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새로운 OS라고 할 수 있습니다. iOS 10 소프트웨어를 게이트웨이에 구성하시고 혹은 AP에 구성하신다면 아루바 센트럴과 통합하여 혁신적이고 향상된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iOS 10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이는 현재 구매 가능한 모든 게이트웨이에서 구성이 가능하고요. AP의 경우에는 300 시리즈 이상부터 iOS 10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브릿지 모드 SS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터널 모드와 믹스드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터널 모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터널 모드와 믹스드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iOS 10의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iOS 10 기반의 게이트웨이가 있어야지 터널 모드와 믹스드 모드가 가능한데요. 일단 터널 모드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네트워크상에서 게이트웨이, 한 개의 게이트웨이 혹은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를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형태의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AP와 게이트웨이 간의 오버레이 터널을 생성하게 되고, 이 오버레이 터널을 통해서 무선 사용자의 트래픽을 스위치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L3 오버레이 터널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트래픽을 처리하는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iOS 8 기반의 컨트롤러 기반의 터널 네트워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중대형 엔터프라이즈 캠퍼스에 적합한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터널 기반의 모드와 믹스드 기반의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것들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통하게 되면 중앙 집중형 VLAN 혹은 트래픽을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게이트웨이와 실제 캠퍼스 백본 간에만 무선 사용자에 대한 VLAN 정책을 구성하고 VLAN 설정만 하게 되면 모든 무선 사용자에 대해서는 게이트웨이와 백본 간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쉬운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한 유무선 통합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 게이트웨이는 무선 AP에 대한 수용뿐만 아니라 아루바 CX 스위치의 유저 베이스 터널링 기술들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유선과 무선에 대한 통합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를 통하게 되면 AP 안에 로밍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게이트웨이의 확장성을 위해서 센트럴 클라우드에서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구성을 해주게 되고, 이런 것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대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확장성을 확보하는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이내믹 레디우스 프락시 기능들도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믹스드 모드인데요. 믹스드 모드는 앞 세션에 설명드렸던 브릿지 모드와 근본의 데모 시연해 드릴 터널 모드의 합쳐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 모드와 터널 모드가 혼합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구성에 따라서 사용자별로 어떤 사용자는 브릿지 처리를 통해서 사용자의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의 통제를 받고 그대로 유선 네트워크에 처리하는 방식과, 어떠한 사용자는 터널 기반의 오버레이 방식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트래픽을 처리하는 형태를 혼합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SSID에서 사용자별로 이러한 터널 모드, 브릿지 모드를 구별해서 사용자에 대한 트래픽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데모 구성도인데요. 자, 이번에 시연해 드릴 부분은 터널 모드와 믹스 모드에 대한 부분이죠. 기존의 브릿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의 VLAN이 유선 네트워크에 존재했어야 됩니다.
AP의 업링크에 브릿지 사용자에 대한 VLAN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브릿지 모드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VLAN이 VLAN 3이라면 A표와 연결되는 PoE 스위치 간의 VLAN 3에 대한 VLAN 설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터널 모드라는 것은 오버레이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AP와 PoE 스위치 간에 터널용 사용자의 VLAN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L3 스위치와 게이트웨이에만 해당 사용자에 대한 터널 VLAN만 존재하게 됐을 때 실제 AP 업링크로부터 경유하는 모든 구간은 터널링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터널의 끝에 게이트웨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에서 실제 터널 사용자에 대한 VLAN 4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모에서 보여드릴 부분은 SSID를 두 개를 만들 건데요. 터널 모드용 SSID를 만들고 이 터널 사용자는 VLAN 4를 할당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실제 사용자의 VLAN이 유선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터널링 기술을 통해서 게이트웨이와 터널링을 통해서 사용자의 VLAN을 할당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믹스 모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SSID 내에서 사용자의 인증 결과에 따라서 유저 1이라는 사용자는 터널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하고 유저 2라는 사용자는 브릿지 네트워크 VLAN 3 기존의 VLAN 브릿지 모드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자의 AP의 업링크에 구성되어 있는 사용자 VLAN을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 그래서 사용자별로 하나의 SSID에서 터널 모드와 브릿지 모드를 각각 구별해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형태의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루바 센트럴에 접속을 해서 터널 모드와 믹스 모드에 대한 무선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랩이라는 그룹에서 할당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보면 액세스 포인트 두 개가 있고요. 게이트웨이 한 대가 있게 되는데 이 게이트웨이와 같이 터널 모드, 믹스 모드를 구성할 겁니다. 먼저 액세스 포인트 쪽을 가서요. 설정을 누르게 되면 무선 SSID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새로운 무선 두 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OS 10 터널이라는 SSID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트래픽 포워딩 모드가 지난번 세션에서는 브릿지 모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터널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널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게이트웨이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여기에서 실제로 터널을 맺고자 하는 게이트웨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루바 랩 7008에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VLAN을 실제로 여기서 할당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죠. 여기에 스태틱하게 VLAN을 할당하게 할 수도 있고 인증 서버와 연동해서 다이내믹하게 VLAN을 할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존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VLAN 4에 대해서 할당을 할 거죠. 이 VLAN 4는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는 터널 사용자용 VLAN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를 선택하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무선을 엔터프라이즈에 인증 서버 기반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전에 인증 서버를 등록을 해놨고요. 넥스트 다음에 넥스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터널 사용자용 무선이 생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CLI에서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AP에서 BSSI 테이블이 방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생성한 SSID가 여기 생성이 됐죠. 이 BSSID를 통해서 사용자 접속을 시도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이 AP는 브릿지 모드와 터널 모드, 믹스 모드로 다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 모드일 때는 실제로 이 AP는 센트럴과 HTTPS 방식을 통해서만 통신을 하고
터널 혹은 믹스드 형태의 SSID를 생성했을 때만 AP와 게이트웨이 간에 터널링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show ATA endpoint라는 명령어를 보면 이 AP가 실제 터널링 되어 있는 그 게이트웨이가 어디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2.1이라는 IP를 가진 게이트웨이와 터널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show ATA current configuration을 보면 실제 제가 좀 전에 생성한 AOS 10 터널이라는 것 SSID는 실제 터널링 형태로 해서 구성이 센터를 통해서 내려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show crypto IPsec SA라는 sta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 이 AP가 터널을 맺고 있는 게이트웨이와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에서도 show 터널드 리스트에서 실제 이 게이트웨이가 터널링 구성되어 있는 AP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를 한번 이 터널 SSID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을 완료했고요. show client라는 명령어로 보면 유저 1이라는 사용자가 실제로 4.102번이라는 IP를 할당받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4점대는 기존의 VLAN 4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로서 터널 모드를 썼을 때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는 VLA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에서 확인했을 때 show user tab이라는 명령어로 확인하면 실제 터널돼서 게이트웨이로 연결이 된 단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AOS 8의 컨트롤러 기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CLI 기반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GUI에서도 실제 클라이언트 쪽을 선택해서 해당 사용자가 실제 4점대 IP를 가지고 이 AP에서 SSID는 AOS 10 터널을 가지고 롤 타입은 AOS 10 터널 형태로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실제로 이 클라이언트는 AP에 접속해서 터널 모드로 오버레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경로까지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자세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믹스 모드에 대한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AP들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진입을 하고요. 여기서 새로운 SSID를 믹스 모드로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AOS 10의 믹스드라는 이름을 생성하고요. 다음에 VLAN 설정에서 세 가지 모드 중에 믹스드를 선택합니다. 믹스드 모드도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와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믹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룰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룰도 이제 다양한 그 속성값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데모로 보여드릴 부분은 아르바 유저 룰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르바 유저 룰 중에 tn 유저라는 룰을 인증 서버가 돌려주게 되면 그 사용자는 터널 모드로 동작을 하고 그 터널의 VLAN은 4번을 할당하게끔 하는 설정을 추가를 하고요. 한 개의 룰을 더 추가해서 아르바 유저 룰이 BR 유저라는 롤로 인증 서버가 내려주게 되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브릿지 모드로 동작하고 VLAN은 3번 VLAN을 할당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증 결과에 따라서 유저 1과 유저 2는 다른 트래픽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저 1은 터널 처리, 유저 2는
브릿지 트래픽 처리를 하게 되고 하나의 SSID에서 두 개의 다른 트래픽 처리를 하게 합니다. 다음은 인증 부분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원엑스 인증을 하게끔 인증 서버를 선택을 하고요. 액세스는 기본값으로 해서 넥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믹스 모드에 대한 SSID 생성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CLI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에 접속을 해서 show AP BSSID 테이블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생성한 SSID가 보이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 AOSN 믹스드 SSID가 이제 방사를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좀 전과 동일한 show ATA 컴퓨터 값을 확인해 보면 믹스드 모드에 대한 SSID도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사용자 유저 1과 유저 2에 대한 사용자를 무선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접속을 완료했고요. 다시 AP에서 show client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실제 유저 1에 대해서는 VLAN 4점대의 네트워크를 할당받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유저 2에 대해서는 VLAN 3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할당을 받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저 1은 터널링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을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유저 2의 경우에는 API 업링크를 통해서 유선 스위치에서 VLAN을 처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show MAC address VLAN 3으로 유선 스위치에서 확인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의 맥이 VLAN 3에서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VLAN 유저 2는 FD1C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LAN이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 2에 대한 사용자는 당연히 AP에서 처리를 하고 API 유선 업링크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에서는 보이지 않겠죠. 게이트웨이에서 show 유저 테이블로 확인하면 터널 사용자에 대한 VLAN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터널 모드로 동작하는 VLAN 4의 사용자만 확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유선 센트럴의 GUI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동해서 연결된 사용자의 정보를 유저 1은 VLAN 4를 할당받았고 터널 모드를 쓰고 있으며 게이트웨이로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2의 경우에는 VLAN 3으로 할당받았고 믹스드 모드에서 동작을 하는데 실제 브릿지 모드로 동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믹스드 모드 하나의 SSID에서 사용자의 트래픽을 분산해서 중앙 집중형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분산형인 API 업링크의 스위치를 통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모드를 손쉽게 믹스 모드를 통해서 구성하시는 데모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